특별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똑같은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 공장과는 달리 엔진부터 핸들, 차체 프레임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평균 20년이 넘게 도로 위를 달려온 낡은 자동차들이 머지않아 기품 있는 클래식카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리빌드 수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고요. 차 만드는 전체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큰 대기업에서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뭐 약간 리빌드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된 차를 갖고 와서 전체 다 분해를 하죠.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오래된 부품들을 다 복원 작업까지 다 거쳐가지고 다시 다 재조립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 폐차를 앞둔 자동차들은 이들의 주 작업 대상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 셈이죠. 부품 하나하나 손수 뜯어내며 차체를 분해하는 작업이 시작되면 오랜 세월을 가늠케 하는 녹슨 자동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하체 구조. 너무 낡아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녹을 벗겨내고 망가진 부품을 보완하면 새 차로 탈바꿈할 토대가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시작으로 도장, 엔진 장착, 자동차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에 필요한 부품을 전부 직접 만들어 조립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샌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를 덮고 있던 막을 한꺼풀 벗겨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다음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수제 자동차는 말 그대로 모든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 작업하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작업 공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캐빈을 하나를 제가 복원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새 거 사서 쓰면 가장 편하겠지만 오래된 거를 다 갈아내고 다 수리하고 다 복원해 가지고 새로운 부품으로 만든다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죠. 저희가 만드는 거는 수십만 대의 어떤 그런 대중을 위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중요시하는 그런 소수의 마니아층들을 위한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체 공정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곳에선 분야별로 체계적인 분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메카닉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가방 디자이너, 대기업 임원, 복합 소재 전문가 등 이력만 놓고 본다면 자동차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전문가들이었지만 단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열일 제쳐두고 수제 자동차 만들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라곤 하나 없던 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동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 볼트를 끝까지 계속 조이는 건가? 이게 계속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구성해 자동차 제작의 실전 훈련을 거칩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또 연구하며 수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연수생들. 나온 데에서 공부하는 게 딱그 사양. 그러니까 작동은 하긴 하지만은 뭔가가 이게 좀 더 아직은 조금 서툴고 미흡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공 자체도 이제 디자인이고 사실 만들거나 뭔가 만지는 거에는 좀 약간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정말 자동차가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저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특히 수입차는 심하더라고요. 일단 일을 해가지고 연수생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완전 다 바뀌었어요. 그냥 모듈화 돼가지고 막 신호선 찾아. 처음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자동차 제작. 하지만 모르는 것은 묻고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다 보니 막막하기만 했던 자동차 제작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되게 막막했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5명이 모여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막막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게 됐고 저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그래서 뭐 도전 정신이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방 프로모션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 서브로 하면서 가죽 가방을 주로 이제 만들었었고요. 지금 회사는 말 그대로 차를 만드는 회사라서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남들보다 좀 편하게 하나씩은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좀 창의성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단 작업이 한창인 작업장. 수제 자동차 제작의 핵심 요소는 목재인데요. 목재는 벌목부터 재단, 마감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소재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할지 꼼꼼히 따지며 한치의 오차 없이 손질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들만의 감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수제 작업 특유의 멋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자재가 갖고 있는 그 내추럴한 느낌이 감성적으로다가 좀 편안하죠. 금속이나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소재보다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얘가 습기를 흡수를 하고 또 뱉어내고 이런 그 숨을 쉬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차 내부를 꾸미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든 그 소재로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느 한 곳도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자동차로 완벽히 조립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오랜 시간 갈고 닦으며 준비한 부품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자 제법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기계로 만들었다 해도 손색 없을 만큼 정교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여러 사람의 땀과 기술력이 더해져 완성된 한 대의 수제 자동차. 막연히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들은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문화가 되게 풍성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교복 문화? 모두가 다 빨간색이어야 되고 모두가 다 파란색이어야 되고 나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걸 좋아해라고 오히려 좀 반문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돈 주고 2차 살 바에는 뭐 양산차 사지 아니면 수입차 뭐 사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가치가 전혀 틀리거든요. 일반적인 그 양산차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우리가 몇 가지 실험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만들기에 매료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좀 솔루션을 하나를 내봤는데 10대에서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실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 직면해. 근데 이들의 개발 분야는 우주 항공. 그 중에서도 이들이 뜻을 모아 만들고자 하는 건 추진 기관을 장착한 비행체, 바로 로켓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겼던 우주 발사체. 말 그대로 추진 기관의 힘을 받아 탑재물을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을 직접 제작한다는 것인데요. 로켓의 핵심은 추진체인 엔진 기술. 이들은 이미 초기 형태의 엔진 개발을 마치고 현재 추력 1톤급의 액체 엔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로켓은 길이 6m에 중량 300kg 정도 되는 사운딩 로켓인데요. 이 사운딩 로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주 발사체들이랑은 다르게 지구 궤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상공 한 500에서 600km, 많게는 1000km 정도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낙하산을 펴고 위에 싣고 올라간 탑재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로켓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로켓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히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시험 발사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딩 로켓이란 관측 로켓, 연구 로켓이라고도 불리는 발사체로 우주 관측이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비를 탑재해 쏘아 올린 준궤도 로켓을 말합니다. 사운딩 로켓은 지상으로부터 50km에서 최대 1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대기 물리학이나 자외선 측정, 전리층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켓 제작이라는 같은 꿈을 품고 모인 청년들. 이들의 만남은 2012년 아마추어 우주로켓 모임을 통해서였는데요. 서로 의기투합해 제작한 고체 엔진 로켓을 고도 5km까지 발사하는 데 성공을 거둔 후 본격적인 로켓 연구를 위해 지금의 멤버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해외 아마추어 로켓을 제작하는 사람들 동영상을 보고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뭐 예전에도 로켓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켓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조사도 해보고 제작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로켓이라는 그 비행체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또 그거랑은 별개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과는 또 별개로 제가 그런 엄청난 그런 로켓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그런 기관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만들기를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전공도 로켓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자신의 개발품을 만들어보며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이 로켓 엔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 팩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저의 물리학이라는 이제 전공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켓 엔진이 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켓 엔진을 제어하고 여기에 온도가 몇, 압력이 몇 이런 것을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저의 취미이자 특기였던 전자공학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발사체 사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사망원경 거울부터 전자회로 기판, 로켓 엔진 제작용 부품 등 이들이 직접 제작하고 개발한 분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로켓에 대한 호기심은 청년들을 한자리로 이끌기에 충분했죠. 원하는 유속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다양한 제작자로서의 경험은 또다시 로켓 제작자로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자양분이 됐을 텐데요. 천천히 일단 확대 좀 진짜 이 안 전체가 그냥 유체로 꽉 머지않은 차면서 미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구나 아니, 근데 우주 그렇다고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넣는 우주 발사체의 시험용 탄생이 기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길 그러면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 축 자체가 이렇게 뒤로 살짝 밀려서 여기 뒤쪽에 앞으로 메이커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창의성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고 그리고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미래의 인재의 경쟁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메이커는 오토마타 제작자 이승항 씨입니다. 그는 우연히 구입한 책을 통해 오토마타를 알게 된 후 마치 운명처럼 만드는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고군분투하며 쌓아온 실력. 시작은 취미였지만 이제 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오토마타 메이커입니다. 일본 오토마타 작가 아키오 니시타라는 그 작가의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그 작품들을 보는 순간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 걸 이 사람이 벌써 다 만들어 놨다라는 강한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뭐 작품들 약 한 8년 됐습니다. 오토마타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 장치라는 뜻으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계 장치만으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말합니다. 오토마타는 레버, 캠, 크랭크, 기어 등의 기계공학적 요소가 깃들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창의성, 예술성이 결합돼 발전한 융합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항 메이커의 비밀스런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업에 앞서 복장을 갖추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에서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전문 공작소 못지않은 도구들. 작은 공간이지만 오토마타 제작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점점 그 작품을 원래는 작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작품들처럼, 그러니까 장비들처럼 작은 장비들을 일단 구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공구를 먼저 구입을 했고, 그 작품이 좀 커지고 또 여러 기교를 좀 부리려다 보니까 다른 더 큰 장비들을 이제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런 큰 장비도 또 구입을 하게 되고. 오토마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부품 설계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장비를 이용해 재단한다 해도 부품 구석구석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목공을 배운 건 아니고요. 누구나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열정과 열의만 있으면 어쨌든 저도 약 8년이란 기간 동안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인정을 좀 받는 그런 수준이 된 거고요. 사실 뭐 끝없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뭐 저만의 특별한 뭐 기술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프리카 코끼리 오토마타입니다. 이 작품은 그 멸종위기 동물들을 위해서 모금하려고 동전 모금을 하려고 만들어졌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20년 후에 멸종위기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상아 때문에 사냥을 해서 멸종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꽃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의미고요. 지금 작업은 한 20여 가지 되는데요. 지금 주로 만드는 것은 멸종위기 동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제 연계돼서 매칭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새로운 각도로 그 멸종위기 동물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아야 움직이는 이승학 메이커의 오토마타. 인간의 필요와 욕심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최근 그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그의 작품 속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는 이승학 씨. 그는 단순히 완벽한 기술만을 고집하기보단 그 속에 작품의 스토리를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만들기를 통해 삶의 가치를 완성해가는 메이커. 이들의 손에서 탄생되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작은 힘이 돼지고 있을 겁니다. 생산성의 향상.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산성은 단순히 어떤 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창의성이 같이 들어간 창의성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뭐 어떤 지적 재산권이든지 상품이 됐든지 뭐 물리적 상품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창의성으로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시대.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직접 해결한다라는 그 단계, 그거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유를 해야지만이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작품이 아니라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만들고 고치고 공유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두 손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메이커인가요?